내가 나의 의사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명상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명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들 스스로 찾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생의 결정적 위기, 결정적 장면을 만나게 된다.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엄마 하나님하고 외치듯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해결책을 절박하게 찾게 돼 있다. 명상을 하라는 말은 부처와 같은 성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깨달음이나 득도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수행을 하라는 뜻도 아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정신 건강,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선 자신의 고통을 인지하고 수용하라는 것이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정신질환 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을까? 우리는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도박, 게임 등 도파민과 쾌를 찾아다닌다. 당장은 달콤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 행복임은 당신도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쉽게 중독되는 현상은 더한 아픔을 가져온다. 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힘든 시대임을.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이해와 관용을 베풀라. 내가 나의 치료자, 곧 의사이다. 스스로의 고통을 인정하라. 명상은 스스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라. 명상은 쉬워 보이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처는 말했다. 이고 등락. 고통과 이별하고 즐거움을 얻으라.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 쥐고 있는 것을 잠시 놓아보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사랑만이 남는다. 이 책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이미 여러 책에서 뇌과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로서의 견해, 나 개인의 다사다난했던 경험까지 밝힌 바 있다. 개정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겪고 알고 느껴온 바를 나누고 싶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다멘북스에서 펴낸 장현갑의 명상의 답이 있다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마음이 아주 지친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닐까? 요즘은 명상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뇌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명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특히 심신치료 분야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생활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명상하면 뭔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어렵거나 막연한 수행으로 여기는 거죠. 조용한 곳에서 바르게 앉아 오래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명상은 결국 나와는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명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오해합니다. 또 명상을 하면 금방 마음이 편해지겠지 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했다가 며칠 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네 하면서 역시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만두는 분도 있죠.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명상이 결코 어렵거나 신비로운 수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명상은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게 해주는 실용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명상에 답이 있다는 명상이 우리 삶의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어렵지 않은 언어와 저자의 오랜 실천 경험이 담긴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이 책의 저자 장영갑 교수는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국내 최초로 심리학과 명상을 융합한 통합의학 연구를 도입한 선구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명상과 스트레스, 뇌과학을 연결한 연구를 30년 넘게 이어오셨죠.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맞춘 KMBSR, 즉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 실험까지 직접 진행하며 명상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이 책에는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명상을 수련함으로써 오는 마음과 뇌의 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적 발견들. 둘째, 명상 수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 장점. 셋째, 두 가지 주요 명상 전통과 이 전통에서 파생된 몇 가지 중요한 명상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명상을 통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여행한다거나 특정 종교의 수련 체제에 귀속된다거나 몸이 공중부양된다는 식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명상을 함으로써 삶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는 실제적인 내용만을 강조하여 다룰 것이다. 특히 실제 독자들이 직접 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명상에 대한 예시와 함께 유도문을 대거 삽입했다. 이는 오랜 기간 명상을 지도해 오면서 활용해보고 또 효과를 검증한 것들이다. 독자들은 이 유도문을 읽고 직접 따라해보거나 스스로 유도문을 녹음해 실습해 볼 수도 있다. 독자들을 위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도문 대부분의 음성 파일도 함께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명상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인 호흡 명상입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량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숨만 잘 쉬어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올바른 호흡법과 그를 활용한 명상 수련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장에 있는 이미지 힐링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들려드릴 거예요. 이미지 힐링은 특히 제가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고 상상하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일깨워주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명상의 첫걸음 호흡 명상 우리의 생명은 호흡과 함께 시작해 호흡과 함께 마감한다. 그래서 생명은 곧 호흡인데 만약 반밖에 호흡을 못하면 반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호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호흡에 주의에 초점을 두고 마음 챙겨 호흡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마음과 몸의 평화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호흡에 대해 알아차림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면서 호흡하는 것이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명상 수련법이 공통적으로
호흡 수련을 기본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어 호흡할 때 아랫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대신 가슴은 앞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식의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불량한 호흡이다. 이런 불량한 호흡, 다시 말해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가슴은 위로 치솟도록 하는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이나 심호흡과는 정반대되는 불량한 호흡이다. 계속 이렇게 가슴으로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자연에 사는 동물들의 호흡을 관찰해 보면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자,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들은 아랫배로 천천히 호흡하지만 먹잇감으로 쫓기는 동물인 영양, 사슴, 토끼, 쥐 등은 모두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을 한다. 이런 동물들은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나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경계심이 높아 얕은 가슴 호흡, 즉 불규칙적이고도 빠른 가슴 호흡을 하는 것이다. 마음이 초조하거나 긴장될 때 신체는 얕은 가슴 호흡을 한다. 이러한 얕고 불규칙적인 호흡이 계속되면 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심호흡을 억제하게 되어 여러 가지 신체적 증후를 일으킨다. 자신의 호흡 패턴을 스스로 알아본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나 자신의 신체, 감정 또는 정신적 반응 패턴을 알아보는 일이므로 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나쁜 영향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1차적 단계가 된다. 자, 이제부터 자신의 호흡 패턴을 알아보자. 가만히 앉거나 서서 자신의 숨 쉬는 패턴을 한번 살펴보라. 들이쉬는 호흡, 흡식과 내쉬는 호흡, 토식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흡식이 토식보다 더 길거나 짧은가?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가? 숨을 쉴 때 주로 아랫배가 움직이는가? 가슴이 움직이는가? 가슴과 아랫배가 동시에 움직이는가? 그 밖에 어떤 특징이 느껴지는가? 한 번 숨 쉴 때마다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와 몸에 산소와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폐로 들어온 산소는 동맥으로 흐르는 혈류로 옮겨간 후 모든 신체 세포들로 골고루 전달되어 에너지가 된다. 한편 생명활동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는 정맥으로 흐르는 혈류를 따라 거꾸로 폐로 이동된 후 내쉬는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는 생명을 지탱하는 이 중요한 호흡 과정을 일반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물론 우리가 호흡을 주목하거나 주목하지 못하거나에 관계없이 호흡은 이루어지지만 만약 의식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려 통제하게 되면 매우 유익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동양 문화권의 많은 명상 수련가들은 마음과 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 호흡, 즉 횡격막 호흡을 강조해 왔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트남 출신의 시인이자 명상 수련자인 틱나탄 스님은 마음과 몸의 균형을 이루고 마음 챙김과 마음의 집중을 얻기 위해 호흡 수련을 학습하라라고 강조했다. 틱나탄 스님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앉아서도 서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각종 호흡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삼 새로운 방식으로 호흡을 시작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워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 호흡 방식을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낯설기 때문이다. 새로운 방식의 호흡을 가르쳐 주면 환자들은 과연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어요라고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이때 필자는 누구나 처음 배울 때는 낯설지만 금방 잘 따라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실천한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어 달 계속해서 깊게 율동적으로 호흡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결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자, 지금 편안한 자세로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당신의 호흡 패턴을 관찰해 보라.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한 손을 배꼽 바로 아래 부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라.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손이 위로 올라갈 것이며 숨을 내쉴 때는 손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호흡을 계속하면서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만 주의에 초점을 두어라.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해 보라. 이번에는 가만히 누워서 가벼운 책 한 권을 아랫배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해보라. 호흡과 함께 아랫배 위에 놓인 책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가? 주의해서 살펴보라.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라. 바로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아랫배 호흡, 단전 호흡 또는 심호흡이라 부른다. 이 횡격막 호흡은 잠자기 전에 실시하거나 새벽에 일어나 한다. 이때는 밤낮의 주기가 바뀌는 시점으로 대사활동, 신경전달 물질, 내분비 호르몬 등 물질들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잠들기 쉽고 또 숙면에 들기도 하고 일어날 때는 쉽게 머리가 맑아지고 활기에 차게 된다. 익숙해지면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하루 중 언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호흡 수련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명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명상 초보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익숙한 사람도 호흡 수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연 횡격막 호흡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분노, 공포 혹은 슬픔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관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심하게 놀라면 숨을 헐떡거린다거나 쥐죽은 듯 숨을 멈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한 상황은 횡격막 호흡을 방해하고 얕은 호흡을 불러온다. 이런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횡격막 호흡 쪽으로 주의를 옮겨가게 되면 정서 반응의 강도를 낮출 수 있고 보다 현명하고 능률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화내기 전에 10번만 심호흡을 하라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실제로 이 격언대로 화를 내기 전에 10번만 심호흡을 하고 나면 화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횡격막 호흡은 분노, 불안, 공포, 슬픔과 같은 강력한 정서 반응의 독성을 해독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일상생활 속의 심호흡. 심호흡이 자연스러워질수록 일상생활의 각종 활동과 심호흡을 결합시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열거한 여러 가지 일상의 활동에 바로 뛰어들지 말고 적어도 서너 번 정도 심호흡을 먼저 한 후에 마음이 안정되면 활동을 시작한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바로 전화를 받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외출하려고 할 때 심호흡을 서너 번 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챙길 것을 다 챙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외출한다. 멈춤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을 때
차를 몰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몇 차례 심호흡을 한다. 식사를 하기 전 서너 번 심호흡을 하여 마음이 안정된 후 식사를 시작한다.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기 전 서너 번 심호흡하고 새로운 일의 목적과 줄거리를 살펴본다.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 차례 심호흡하여 마음이 안정되면 그날 경험한 많은 일 가운데 좋은 일만을 생각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쾌적하고 아늑한 잠자리에서 몇 번의 심호흡을 한다. 그 외 많은 일상 활동들,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활동에 뛰어들지 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상황을 살피고 난 후 행동한다. 비록 호흡 명상이 단순한 기법 같아 보이지만 이 기법은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는데 매우 유용하고 또 이런 호흡 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치고 번잡한 일상생활 중에 잠깐 동안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 쪽으로 의식의 초점을 가져오면 주의 집중 능력이 살아나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 활력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호흡 쪽으로 의식을 되돌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주는 양약이 된다. 17세기 인도의 명상가 카리바 에케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호흡을 조절하라. 호흡이 잘 조절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이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곧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호흡부터 조절하라. 그러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질 것이다. 10장 이미지 힐링. 최근 심신치유의 강력한 방법의 하나로 심상법, 다른 말로 이미지 힐링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치유하는데 이미지 힐링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200여 년 전 19세기 프랑스의 약학자 에밀 꾸에이다. 꾸에는 상상과 같은 이미지로 어떤 치유의 상을 만들고 이 치유의 상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여 이것으로 증상을 치유했다. 꾸에는 이런 심상, 이미지의 힘이 의지력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었다. 의지력에 의해서는 이완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미지의 힘에 의해서는 이완감이 쉽게 일어나고 전 신체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애는 우리가 상상하는 바에 따라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강력하게 믿었다. 예컨대 우리는 슬픈 일을 상상하면 불행을 느끼고 불안한 상상을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감을 갖게 된다. 같은 이치로 힐링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생각을 하면 실제로 힐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행이나 긴장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마음을 초점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점점 더 외롭고 비참해져 간다고 상상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을 점점 위축시켜 비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은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야단을 치면 늘 배가 아플 것이라고 상상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자. 그런 상상만 해도 실제로 위통이 일어날 것이다. 꾸에는 섬유성 종양, 결핵, 뇌출혈, 변비와 같은 신체적 질병은 그러한 병에 관심을 둘수록 악화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꾸에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하루 20번씩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좋아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상상하라고 권유한다. 또 그는 환자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일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편안하게 이완된 자세를 취하고서 눈을 감고 모든 신체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을 권유했다. 꾸에는 환자들이 이완되어 졸기 시작하면 환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 예컨대 나는 편안하게 이완한다와 같은 주문을 외우라고 권한다. 이렇게 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무의식이 현실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까? 긍정 이미지를 만들면 1000억 개나 되는 뉴런이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기 위한 신경 회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신경 통로를 마련한다. 그럼 이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꾸에가 말한 것처럼 성공과 가능성만 이미지화하고 실패와 두려움은 이미지화하지 말아야 한다. 뇌는 상상하는 방향대로 움직인다. 긍정적인 심상을 하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여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지만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부정적 결과를 산출한다. 평범한 사람의 뇌는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나 강하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 훈련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나가지 않으면 부정적 심상이 긍정적 심상을 압도해버린다. 둘째,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도 아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란 긍정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실천해온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설하는 잘못된 이미지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한 성공도 행복도 건강도 이룰 수 없으며 가련하고 비참하고 병들어 찌들어가는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가장 귀하고 값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란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셋째, 크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해야만 크게 이루어지고 크게 완성된다. 성공과 건강과 행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부분이나 국소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장래 다양한 차원과 입장을 두루 아울러 볼 수 있는 큰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함께 이룬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없다. 모든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이나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모두 생각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번영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나 자신의 조각품이다. 이미지 훈련의 실제. 이미지의 종류로는 수용적 이미지, 프로그램식 이미지, 그리고 유도된 이미지로 나누어진다. 수용적 이미지란 지금 내가 바닷가 해안 모래 위에 누워 있으면서 온몸에서 퍼져가는 햇살의 따사로움,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피부에 와닿는 미풍, 풋풋한 바다 내음 등 지금 이곳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온갖 감각적 자극들을 수용하고 있는 느낌을 이미지화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식 이미지란 육상 선수가 시합 전 달려야 할 전 코스를 가상으로 달리는 훈련을 떠올리면 쉽다. 즉, 처음 출발 지점에서 몇 킬로쯤 가서 만나게 될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힘든 과정을 이미지화하고 마지막 얼마를 앞두고 지친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결승점을 앞두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것처럼 실제로 겪을 과정을 몇 개의 단계에 따라 미리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유도된 이미지란 이완하게 좋은 어떤 특정 장소로 찾아가 즐겁고 편안한 상황을 유도하는 이미지화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대학 재학 시절 5월경에 친구들과 함께 광릉 수목원으로 하이킹을 간 적이 있었다면 광릉 숲속의 특정 장소와 그 장소와 관련된 냄새, 맛, 소리, 촉각, 그리고 주변 광경 등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해질 무렵 캠프장에서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당시 유행가를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장면, 그리고 한 선배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느꼈던 삶의 의미를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유도된 이미지는 특정 장소를 떠올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유쾌한 장면을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미세한 기억은 남겨둔 채 다소 모호한 상황을 설정한다.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유쾌한 작은 기억 조각들을 빼곡하게 채워나가면 멋진 기억이 만들어진다.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심상의 예를 제시해 볼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경험 속에서 유사한 심상의 예를 만들어 활용해 보라. 한 가지 예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훈련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미지 훈련은 이완과 힐링을 위한 예이다. 이 훈련은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는 초원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과 같이 심신의 이완을 통해 힐링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지 훈련에 들어가기 전 앞장에서 살펴본 각종 이완 반응 기법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먼저 실천하여 마음과 몸을 이완한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본격적인 이미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예시할 20분짜리 심상 훈련의 안내문을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녹음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천천히 눈을 뜨고 2, 3분간 심호흡한 후 실제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자. 이미지 훈련의 예를 4가지 살펴보고 당신에게 적합한 것을 골라 녹음하여 훈련해 보라. 첫 번째 예. 나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이불 속이 따뜻하고 아늑하여 쾌적한 느낌을 만끽한다. 이 쾌적한 느낌을 2, 3분간 그대로 느껴보라. 집안이 매우 조용하다. 매우 조용하다. 고요 속에서 느끼는 적막감을 느껴보라. 이불 속은 따뜻하고 사방은 고요로 둘러싸여 있다. 무척이나 평화롭고 행복하다. 5분에서 10분간 이런 아늑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라. 고요함 속에 빗방울 소리가 들린다. 서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상쾌한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촉촉히 젖어가는 대지와 풀잎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5분에서 10분간 이 상태에 머물러라. 두 번째 예. 나는 지금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해안가 모래사장 위에 누워 있다. 모래가 너무나 곱고 깨끗하여 등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무척이나 부드럽다. 슬슬 잠이 온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내 귀에 스쳐온다. 파란 하늘엔 흰 구름이 천천히 움직인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10분간 이 상태를 유지한다. 햇살이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하게 내 몸 위로 내리붙는다. 이따금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백고동 소리, 파도 소리가 멋지게 어울려 대자연의 심포니가 연주된다. 나는 이 멋진 자연 속의 주인공이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10분간 이 상태로 머문다. 세 번째 예. 나는 지금 녹음 짙은 싱그러운 숲길을 걷고 있다. 저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귓전을 스친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온다. 주위는 무척 쾌적하고 조용하다. 적막감과 평온감 속에서 서서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긴다. 숲 바깥은 찌는 듯이 무덥지만 숲속은 서늘하고 쾌적하고 싱그럽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피부에 와닿는 상큼한 촉감, 숲에서 풍기는 나무 향기, 갈잎을 밟을 때의 느낌, 온갖 상쾌한 감각들을 한껏 맛보면서 나는 계속 걷는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여 분간 숲길을 걷는다. 네 번째 예. 나는 호숫가에 앉아 있다. 호수의 수면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다. 저 먼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오직 잔잔한 물결 위에 비치는 햇살의 반짝임 뿐이다. 미풍이 분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다. 이완감이 느껴지고 졸리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10여 분간 이런 느낌 속에 머문다. 뗏목을 타러 호숫가로 내려간다. 뗏목 위에 올라서 들어누운 채 뗏목과 함께 호수 가운데로 떠내려간다. 찰랑찰랑 부딪히는 물결이 내 몸을 적셔준다. 시원하고 쾌적하다. 눈을 뜨고 하늘을 본다. 흰 구름이 떠가면서 금방 모양새를 바꾼다. 변화무쌍한 구름의 모습을 보면서 뗏목이 가는 대로 떠내려간다. 너무나 편안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해방된 기분으로 10여 분을 보낸다. 이미지 힐링을 도와주는 5가지 비법과 그 결과. 이미지 힐링이란 1차적으로 심신을 이완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이미지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이 있다. 첫째, 느슨하게 옷을 입고 외부 자극에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택한 후 편하게 누운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라. 둘째, 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특정 신체 부위의 특정 근육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림하라. 가능한 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미지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마음속으로 온갖 종류의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소나무, 전나무 또는 편백나무 같은 늘 푸른 나무가 있는 숲,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돌고 발밑에는 솔잎이나 가랑잎이 깔려 있는 오솔길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고 나뭇잎과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대지를 밟을 때의 상쾌한 느낌, 솔잎의 향기, 꽃향기, 숲의 향기, 그리고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의 물맛까지 느낄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넷째, 심상화를 하는 동안 가끔씩 반복하여 나는 지금 이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나는 긴장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따위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 대신 나는 긴장을 내려놓는다. 나는 편안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유사한 표현의 예로 긴장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 나는 언제나 이완할 수 있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행복하다 등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하루에 3번 정도 이런 이미지화를 실천하라. 이미지 훈련은 침대에 누운 채 아침에 일어난 직후 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익숙해지면 병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 회의가 시작되기 전, 긴장이나 불안이 엄습하기 쉬운 장소나 때에 따라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 몸과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다. 이미지 훈련이 심신의 힐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이미지화는 생리적으로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심리적으로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정서적 각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생리적 변화에 관해 살펴보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지화는 직접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다. 만약 지금 당장 의식적으로 침을 분비하려고 해보라. 아마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화를 시도해보라. 지금 당신이 싱싱한 레몬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칼로 2조각으로 자른다고 이미지화 해보라. 한쪽의 레몬을 다시 둘로 자른다. 옅은 노란색 속살이 드러나면서 레몬 향이 진하게 풍겨온다. 레몬즙이 흐르는 한 조각을 들어올려 짙은 향기를 맡은 후 이제 입속으로 넣고 씹는다. 새콤한 맛과 향긋한 즙이 입속에 퍼져나감을 이미지화 해보라. 이런 레몬 이미지화 훈련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이 끝날 무렵 침을 흘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화에 의해 생리적 반응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미지화 훈련은 침 분비 이상의 묘한 생리적 반응들도 촉발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이미지화는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면역 체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장 박동, 혈압, 호흡 패턴, 뇌파의 리듬, 혈류 이동, 소화 활동, 성적 흥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같은 생리학적 기능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통찰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이미지화는 스트레스 상황과 신체적 징후와의 연결관계를 알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미지화는 보다 크게, 보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 직선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작은 조각들로 나눈 후 하나의 조각부터 다음 조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생각만 따라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부분이나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큰 전체 모습으로 보게 되면 개개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미지화란 바로 부분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이미지화는 신체적 징후들과 정서적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이미지화는 정서적 각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적인 생각이 신체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공포감을 느끼면 심장이 박동질 치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기쁘면 웃음이 난다. 그러나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현을 자제하거나 억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감정 표현을 억제하면 암이나 심장병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신체적 징후를 이야기한다. 감정 억압은 신체 징후 외에도 과다한 흡연이나 음주 또는 일 중독 등과 같은 강박적 행동 징후도 야기하여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미지화는 자신의 정서 상태나 이 정서가 앞으로 자신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일으켜 어떤 병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아는 데 있어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미지 명상은 실제로 치유를 촉진한다. 아픈 부위나 상처난 부위에 이미지의 초점을 맞추면 그 부위를 지배하는 뇌의 특정 영역이 반응하게 되어 뇌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부위의 뇌 활동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많이 분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합한 유전자가 발현되고 이어 줄기세포도 어떤 유형의 특정 세포로 만들어지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칼에 손가락을 베어 상처가 났다고 하자. 그러면 칼에 베어 상처난 두 쪽의 피부가 하나로 봉합되는 치유 과정이 일어난다. 이 치유 과정에서 두 피부를 하나로 묶게 해주는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봉합성 섬유가 나와 잘린 두 면을 서로 연결하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 잘린 두 부위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자극을 받을 것이고 이 세포들을 지배하고 있는 해당 뇌 중추 영역 또한 자극을 받을 것이다. 뇌는 진짜로 일어난 것과 상상에 의해 일어난 것 간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처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여 상상하면 이 부위를 담당하는 뇌 주변에 신경 전달 물질과 뉴로펩티드가 많이 분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처의 치유와 관련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발시킬 것이며 나아가 줄기세포에 상처난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할 것이다. 또한 신체 내 뉴로펩티드를 혈류에 많이 방출하여 상처 부위로 이동시켜 치유를 돕게 할 것이다. 상처 입은 부위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유전자가 특히 많이 발현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처 부위를 치유하는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성을 띠어 치유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줄기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 또한 활성화되어 상처 주위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피부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지를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이 이완되게 되면 스트레스 유전자의 활동 또한 감소될 것이다. 이상의 치유 과정은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 박사팀이 보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심상에 의해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일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힐링은 마음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미지 힐링이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통제감을 높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받게 되면 심한 좌절감과 함께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지 힐링을 하여 잃었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이나 뉴로펩티드가 어떻게 분비되고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고 줄기세포가 어떻게 활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몸의 치유를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족하다. 네, 지금까지 다멘북스에서 펴낸 장영갑의 명상에 답이 있다였습니다. 저는
긍정이나 이미지 힐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머리 앤인데요. 앤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상상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 모습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던 앤이야말로 초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죠. 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때 정말 기쁘지 않나요? 이 말은 내가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감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상만으로도 현실을 한결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앤은 이미지 힐링의 가장 순수한 실천자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